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8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와 불법 취업자, 그리고 타인 명의로 편법 사업을 하는 외국인 등을 적발 즉시 강제 추방하는 고강도 규정을 사상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태국 국무회의는 14일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범죄자를 신속하게 국외로 내쫓는 내용의 총리실 규정 초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명시된 즉각 추방 대상 6대 위반 행위에는 불법 입국과 불법 취업, 차명 주주를 통한 불법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그리고 이를 돕고 주도한 공범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동안 태국에는 불법 외국인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는 명확한 행정 규정이 없어 기관 간 협조가 어려웠으나 이번 독자 규정 제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강제 송환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앞으로 교정당국은 외국인 수용자가 석방되기 전 관련 서류를 내무부에 통보해야 하며 내무부 장관은 지체 없이 추방 명령을 내려 본국으로 즉각 송환하게 됩니다. 만약 국적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직전 거주국으로 추방되며 제3국이나 국제기구로 송환을 원할 때는 비용 부담 확약과 당사자의 서면, 동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태국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신생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을 도입합니다. 요천한 부총리는 아동청소년개발촉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와 인재 육성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성과는 오는 2027 회계연도부터 0세부터 6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조건 없이 매월 600바트의 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더 많은 아동이 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복잡한 행정 절차를 폐지하고 등록 과정을 대폭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출생 전후 영유아기 초기 2500일 동안을 집중 관리하는 위대한 2500일의 기적 프로젝트를 국가 최우선 의제로 격상하고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 혁신과 정신건강 증진, 폭력 예방 등 6대 분야를 담은 10개년 청소년 전략 계획을 확정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청소년 대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태국 경제를 지탱하는 농업 부문이 최악의 슈퍼 엘니뇨발 가뭄을 만나면서 농가 소득이 전례 없는 폭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암울한 진단이 나왔습니다. 시암상업은행 경제연구센터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인 초강력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이 63%에 달한다며 태국 농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강수량이 평년을 크게 밑돌면서 관계시설이 부족한 외곽 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태국 농가 소득은 올해 마이너스 5% 역성장하는 데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 2% 연속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특히 태국의 주력 작물인 벼와 사탕수수, 카사바를 비롯해 수산업 분야가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센터 측은 기후변화 리스크가 태국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과제가 되었다며 단순한 사후 보상보다는 선제적인 수자원 관리와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등 민관 합동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의 핵심 경제 특구 사업이자 방콕과 인근 3대 공항을 잇는 초고속 열차 건설 프로젝트가 민간 사업자의 계약 파기 선언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부경제회항 사무총장은 태국 최대 재벌 CP그룹을 주도하는 컨소시엄 측이 합작 투자 계약 종료를 통보용에 따라 사후 수습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 측이 운영해온 기존 공항철도 운영권도 자동으로 박탈됩니다. 이번 사태로 읍다파오 국제공항 연계 철도망 완공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는 사업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8년이라는 시간이 지체된 만큼 정부는 재공모를 통해 고속철 계획을 유지할지 아니면 새로운 모델을 도입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안을 찾을 방침입니다. 특히 동부경제회항 내부에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고속철 대신 설계를 간소한 일반 철도나 중속 철도로 전환해 공항 간 연결을 조기에 완성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동부경제회항 사무총장은 글로벌 투자 신뢰도 추락 우려에 대해 철도 건설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단지 열차의 속도가 줄어드는 것뿐이라며 신속하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인 에셋 월드 코퍼레이션 AWC가 방콕 자오프라야강을 가로지르는
사상 첫 케이블카와 강 건너편 톰프리 지역의 세계적 수준의 몰입형 미술관을 신설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방콕의 대표적 명소인 아시아티크와 강 건너편 신규 복합 단지를 잇는 이번 케이블카는 20억 밭 이상이 투입되는 친환경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강 한가운데에 기둥을 세우지 않는 혁신적 공법을 도입해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상공을 이동하는 동안 빛과 소리, 기술이 어우러진 몰입형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움직이는 예술품으로 디자인됩니다. 케이블카와 연계에 들어설 미술관 모나 방콕은 호주 최대 규모의 사립 미술관인 모나와 손을 잡고 추진됩니다. 호주의 모나는 파격적인 현대 미술 컬렉션뿐만 아니라 대규모 축제와 예술, 음악을 융합해 도시를 활성화하는 역량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곳입니다. AWC 측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관광지 조성을 넘어 태국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전략적 투자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명소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완나품 국제공항의 고질적인 입국 심사 정체로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지자 태국 정부가 시스템 전면 수술을 위한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수라삭 관광체육부 장관은 이민국과 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병목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3대 핵심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항공편과 승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붐비는 시간대에 심사 인력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객 동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인파를 빠르게 분산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생체 인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현재 일부 국가에만 개방된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저위험 국가들까지 대거 확대 적용해 공항 혼잡도를 50% 이상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수라삭 장관은 공항이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최상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관문이 되어야 한다며 부처 간 긴밀한 협력으로 서비스 표준을 한 차원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촌부리 일대에서 태국인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영업을 해온 외국인 차명법인 네트워크를 대대적으로 소탕했습니다. 합동 경찰과 공무원 200여 명은 대규모 단속 작전을 전개해 촌부리 지역 내 33개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불법 주택 매매와 임대를 주도한 러시아인 조직 총책 등 4명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지 회계사와 결탁해 수백 개의 유령법인을 세운 뒤 단독주택 770여 채를 차명으로 사들여 러시아인 마을을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동원한 자산 가치만 50억 바트를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태국인 공인 회계사들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수십에서 수백 개 기업의 주식을 대거 보유해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태국 경찰청은 이번 작전이 외국인의 불법 토지 소유와 자국민 업종 침해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차명법인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타야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금품 갈취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국제적인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파타야 경찰서는 쿠웨이트 관광객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전격 감찰에 착수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 3명을 직위에 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피해 관광객들에 따르면 이들 비리 경찰은 한 달 동안 매일 밤 단속을 벌이며 건당 최대 5,000바트의 거액을 요구했고 계좌이체 대신 오직 현금만 고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들은 어두운 골목길로 관광객들을 유인해 돈을 뜯어냈으며 항의하는 이들에게는 문구점에서 파는 간이 영수증을 써주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간이 영수증을 본 다른 단속반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돈을 뜯어내는 등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도둑보다 경찰이 더 무서운 지경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고 파타야 경찰서는 비위가 확인되는 대로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형사 고발로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무허가 주택 거주자나 임대주택 세입자들에게 부과되던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가옥대장이 없어 소외됐던 임차인들을 위해 수십 년간 굳어진 전기 사용자 규정을 완전히 뜯어고쳐 서민 착취형 요금 제도를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임대 가구 등은 임시 미터기로 분류돼 일반 가정용보다 훨씬 비싼 바가지 요금을 감당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번 요금 인하 혜택을 똑같이 적용받아 1200유닛까지는 유닛당 3밭 이하의 공정한 요금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요금 체계 개편으로 인한 건물주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투명한 요금 산정이 가능한 스마트 미터기를 보급하는 등 완충 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입니다. 에너지부는 건물주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세입자와 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고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금고 안에 애지중지 모아두었던 거액의 현금이 흰개미떼의 습격으로 전대미문의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연이 화제입니다. 태국의 한 누리꾼은 최근 SNS를 통해 금고 속박과 지폐들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진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주택 잔금을 치르기 위해 모아둔 이 돈은 마지막으로 확인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을 당했는데요. 피해자는 도둑만 피하면 안전할 줄 알았다며 훼손 정도가 심해 은행에서 온전히 교환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절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위로와 함께 집 바닥 전체를 점검하라는 조언을 건넸는데요. 또한 중앙은행의 실사를 거치면 구제 확률이 높아지니 정부 저축은행을 통해 접수하라는 실질적인 화폐 교환 팁을 공유하며 피해자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